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팍스 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통 메신저, 유튜브와 주식과 파생 상품을 통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TV방송 중에도 소개해드리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USB에 담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주식 잘 알려주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네, 드디어 밝았습니다. 밝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거 시장이 상반기에는 좋은데 이게 하반기에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드려왔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면 무슨 겁을 주는 거냐, 뭐 전체적으로 뭐 대폭락이 와서 이렇게 하락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게 눈에 보이고 증거가 있는 만큼 근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게 꼭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시장이 뭐 내년에 뭐 올해는 폭락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거 미리 대비를 하자. 대비를 해서 실제 그런 일이 아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폭락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현재 상황은 대부분의 증권사나 이제 IB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상고하죠. 올해 2024년 상고하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괜찮을 건데 하반기에 좀 밀릴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해요. 왜냐면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안 가거든요. 또 제가 원래 상고하저 얘기했었는데 맨 처음에. 근데 증권사 IB들이 다 그렇게 따라오니까 안 되겠다. 불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상고하고도 가능하다. 근데 2025년이 힘들 거다. 약간 요런 식으로 약간 좀 시장이 좀 시황을 좀 바꾸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고 왜 그런지를 좀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딱 올린 다음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타이밍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보면은 다 증시가 대폭락했어요. 보시면은 IT 버블 있을 때도 금리를 쭉 올렸다가 IT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금리를 올렸다가 IT 버블이 터져버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죠. 급격하게 내릴 때 지수는 급격하게 폭락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서프라임 모기 사태 2008년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쭉 올려서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했다가 부동산 가격을 못 잡고 결국 부동산 가격 잡히긴 잡혔는데 이게 부실이 터지면서 금리를 급전직하로 금리를 낮췄죠. 그러면서 주가는 반토막 이상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를 고점까지 올린 다음에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지하면서도 이게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올리기는 쉽지 않고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를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시점 올해 2024년의 최대 하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가가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예전처럼 우리 예전이라고 하면 1992년 이후에 그렇게 지금까지 따지면 약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피하지 못하고 대폭락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번에 금리 인하할 때 그걸 피할 거냐. 못 피할 거라는 거죠. 못 피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인하하기 시작하면 지수도 대폭락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원래는 올해 하반기였는데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지 않을까. 2025년 내년에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주가 사이클이 그래도 조금 더 확장돼서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또 하나 얘기 드립니다만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 비중입니다. 예, 워렌 버핏 하면 투자의 대가. 우리 정다영 MC님도 워렌 버핏 알잖아요. 네. 예, 워렌 버핏 할아버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의 현금 보유량이 왜 이렇게 점점 늘고 있느냐를 보면 나와 생각이 같다. 예. 현금 왜 늘리겠어요? 주가가 계속 올 거면 현금 늘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불안하다. 예, 뭔가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이따 뒤에 하나 더 얘기할 건데 섬뜩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관전 포인트를 좀 잡고 보시면은 곧 벌어질 일이에요. 이게 1월 13일 날 뭔가 일이 터지거든요. 근데 1월 13일 날 뭔가 일이 터지는데 요때 어떠한 사태가 터지냐에 따라서 대폭락이 올까, 이것 때문에 대폭락이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보자.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대되시죠? 뒤에 내용이 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나 채널 고정했는데 이거 이해 잘 안 간다. 그럼 노란통메시 오픈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히 좀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나눠드리면서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 건지 쫙 정리를 해드리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도 노란통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과 한 주간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노란톡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운이 좋은 건가요?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요즘에 종목들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렇게 다 급등해서 심지어 이제 그동안 안 갔던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동안 안 갔던 종목이 제가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한국석유라는 종목은 여러분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해드리냐면 한국석유 한번 보시면은 자 한국석유가 제가 지난 12월 달에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12월 달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잔잔한 파도예요. 잔잔한 파도였다가 갑자기 빵 급등했죠. 예, 한국석유. 자, 여러분 요 자리에서도 한국석유 얘기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반등할 때, 유가가 올라올 때 가장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주가 움직임이 좋을 종목이다. 그다음 물론 흥구석유가 더 좋습니다. 흥구석유가 좋은데 흥구석유보다는 왜 한국석유를 하자고 제가 얘기 드렸냐면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를 비교를 해보시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게 적자거든요. 거의 적자 아니면 소폭흑자. 항상 이런 회사인데 한국석유를 보시면은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아주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한 해 영업이익이 약 180억에서 200억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은 아직 1,700억, 1,800억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실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약간 저평가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석유로 공략을 하자 했는데 한국석유가 우리가 방송하는 날짜가 오늘 이제 1월 5일 금요일인데 어제 일자로 급등했어요. 이유는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최근에 리비아에서 이란이 이제 폭격하는 것 때문에 리비아가 원유 생산을 중단했거든요. 리비아 원유 생산 중단이 구조적인 유가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유가 관련주들이 한 번씩 튀어 오를 때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다시 깔아앉을 때 매수해서 타이밍 잡아보고 요걸 계속 반복하시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석유를 드렸던 건데 한국석유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좀 아쉬운데 인벤티지 랩인데요. 노란토메시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종목은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여기 한밤에 김학기 주잘백에서 제가 이 시간에서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제약바이오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비만 당뇨 관련주인데 최근 제약바이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가 그동안 주목을 계속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크게 이슈는 안 됐어요. 근데 진지에 올라올 때가 됐다 해서 이제 인벤티지 랩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공략을 열심히 잘했죠. 노란통 메시 오프제트만 그다음에 여기 TV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장중 17%까지 급등. 21,400원. 예, 까지 올랐어요. 오늘 장중 17% 올랐는데 이거를 제가 수익실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종가 기준으로 다시 이제 17%까지 밀렸는데 16,750원까지 밀렸는데 원래 저희 목표가가 21,3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표가를 여러분 노란통 메시지 오픈채팅방에 제가 이걸 너무 늦게 제시하는 바람에 요게 조금 좀 안 좋았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요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이벤트지랩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조금 오늘 차익 실현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통 메시지 오픈채팅방 좀 보여드리면서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 내용은 이제 어차피 제가 캡처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련주도 현재 최근에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다. 또 우리 노란통 메시지 오픈채팅방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종목이 있어요. HLB라고. HLB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자 HLB가 우리가 이제 제가 이 HLB를 한 1년 동안 계속 떠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어제 급락했어요. 어제 13% 급락, 12%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 HLB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급락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뉴스가 없었어요. 오히려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락을 했나.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1월 4일 날 같은 경우 제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쫄지 마라. 이거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다. 더 산다 이거 오히려. 우리 비중 더 늘려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 오늘 바로 반등 나왔어요. 오늘 바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1월 4일 날 추가 매수까지도 제가 얘기 드렸었고 지금 수익은 60% 넘게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거기서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해서 추가 매수 얘기 드렸고 결국 또 오늘 또 다시 반등해서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또 궁금해하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분들이 뭐냐면 VT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VT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VT는 제가 어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밀렸었거든요. 어제 보면 어제 28.96%까지 폭락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VT가 이제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리들샷이라는 화장품을 하는 회사인데 이 화장품이 상당히 잘 팔리거든요. 잘 팔리는데 이 VT가 3월 달에 감사경 거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루머가 돌아가지고 급락했는데 저는 사실 VT의 감사경 거절 가능성은 거의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실제 판매량 일본 전체 판매 그 화장품 중에 1위예요. 1위. VT의 리드샷이.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을 텐데 이게 과연 감사경 거절이 나온다? 저는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VT도 지금 요 얘기 때문에 루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VT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물론 감사견 시즌 3월이 감사견 시즌이거든요. 3월 달에 감사견이 다 나오는 시즌인데 요때 조심하긴 해야 돼요. 종목들 중에 적자 종목 피해야 되고 이때 상장 폐지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VT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화장품 품목 판매 1위인데 그러니까 리들샷 같은 경우 제가 리들샷 실제 써봤거든요. 제가 리들샷 같은 경우가 이제 에센스인데 침이 있어요. 침 맞을 때 피부 안으로 찔러서 이렇게 에센스를 주입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술받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돈 안 들이고 내가 마치 피부과에서 시술받는 느낌.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뭐 아픕니다. 당연히 찔리면 아프죠. 근데 그런 약간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 상당히 좀 컨셉이 좋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 V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속 팔로우를 할 텐데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VT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속 질문 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상황마다 계속 VT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감사경 거절 관련한 루머가 어떻게 나온 건지 VT는 또 법적 대응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팔로우하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꾸준히 방송에서 공개됐던 종목 외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TV 방송에서 제시한 히든 종목들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이 공개됩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타점까지 공개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방법이 가능한데요. 샵 3989 문자로 주잘백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한 주간 제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보니까 선거도 많고 스포츠 행사도 많은데 2024년 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들 한번 쭉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 제가 이제 그 이벤트들을 한 방에 다 쭉 얘기 드리자면 오늘 하루 밤새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하고 앞으로 이번 1월 달까지 해가지고 매주 제가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분석을 하나씩 해볼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이벤트가 올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1월 13일 날 제가 큰일이 있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네. 예,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우리하고 대만하고 뭐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닌데 대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1월 달에 이벤트가 하나 있죠. 아시안컵. 네, 아시안컵. 예,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안컵 우승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번에 멤버 좋잖아요. 예, 축구 선수들 열심히 국가대표팀 열심히 하셔서 꼭 우승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도 스포츠 행사들 유로 2024 대회부터 해가지고 이 스포츠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올해. 그래서 올해 스포츠 행사가 많다.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된다? TV가 많이 팔릴 거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 방송이 잘 될 거다. 스트리밍 방송이 잘 될 거다. 왜 무슨 얘기죠, 여러분? 스트리밍 방송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 그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스트리밍 주로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스포츠 관련 스트리밍 방송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쪽이 좀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광고 쪽이 아주 괜찮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 요거 반드시 요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런 이벤트들이 쭉 많을 때 관련주가 도대체 뭐가 있을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최근에 뜬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뜬 종목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요거는 노란통 메시지 오픈제트만 히든 종목이에요. 히든 종목이라서 자 올해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데 요 스포츠 행사의 최대 수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네이버에서 요즘에 하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거든요. 예,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이게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몰리고 있는데 요거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웹툰 IP 관련주이기도 한 이 종목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채팅방에서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 4월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총선에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TV방송에 총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왜냐면 얘기하면 또 뭐 정치적인 색깔이 있네 없네 뭐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정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나오잖아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해서 우리의 목적은 수익만 내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 너튜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 그런 분들 보세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자 그리고 대신 요 정치 테마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 테마주들이 있어요. 이 총선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좀 한번 올해 한 2월 달까지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노란통 메시지 오픈채팅에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빅 이벤트 정말 빅 이벤트가 2024년에 뭐가 있냐? 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대로 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에는 또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왜 산 넘어 산이냐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예전에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막 선동했다고 해서
국가 내란죄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지금 논리거든요. 몇 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전 대통령을 후보 등록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선거 판세가 또 다시 이상해졌어요. 왜 여러분 요즘 2차 전지 요즘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반등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 희망이 또 생긴 거예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요거를 오늘 다 얘기하면 방송 시간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은 당장 코앞에 닥친 1월 13일 16대 대만 총통선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만이요, 우리나라를 옛날에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나라를, 대만이. 대만이 우리나라를 막 너무 사랑했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대만하고 수교를 끊어버리고 중국하고 수교해버렸더니 그 뒤로 대만이 제일 증오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진짜예요. 제가 대만을 연수도 한번 갔었고 네. 여행도 한번 갔는데 한국 사람들 욕을 대놓고 해요. 네. 그 정도로. 네. 엄청 좀 심한 혐한주의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 총통선거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직결돼 있어요. 왜 직결돼 있느냐? 이거 선거 결과 좀 이상하면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2027년 내로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침공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대만을 중국이 쳐들어간다는 거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전쟁에서 뭐 안전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요, 일본에 있는 미 항모가 지원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미국 자동 참전이죠. 그 상태에서 과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가만히 냅둘까요? 미국이 분명히 같이 싸우자 할 거고, 그러면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싸울 거예요. 그럼 북한과 러시아 같이 올 또 새 지금 아직 해도 2번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북쪽 동네에서 지금 해안포 200발 쐈다는데, 지금 이게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과 동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과 상대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상당히 안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현실이고 직시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대만 13일 대만 16대 대만 총통선거가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자, 그러니까 대만도 야당과 여당이 있겠죠. 집권당이 있고 집권하지 않는 당이 있는데, 여러분, 대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대만은 원래 대만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 대만 원주민들이 있고요. 대만 원주민 말고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국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국민당하고 싸웠어요.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근데 그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겼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 애들이 대만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원주민과 넘어온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래 이렇게 공산당하고 싸우다가 국민당이 넘어왔으면 국민당은 그렇게 되면 공산당을 싫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약간 자존심도 없나 봐요. 좋아해요. 또. 친중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 세력이 대만에서 국민당을 만들어서 요 세력이 친중파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편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은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만 원주민 쪽 사람들이 주로 친미 쪽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권당은 민진당은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민진당이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야당이 후보 단일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후보가 찢어졌어요, 결국.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집권당한테는 유리하겠죠, 그게. 그래서 유리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후보 등록일 기점으로 국민당, 친중 세력입니다.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빠르게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민진당이 그러니까 민진당이 차이원 총리가 지금 총리가 너무 막 제가 봐도 삽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상대 당한테 너네가 이 다음에 총통해, 거의 수준이에요, 지금.
이 삽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원래 1위였는데 지금 라이칭도 후보가 지금 빠르게 격차가 줄여지고 있고 자 이제 원래 이제 대만의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은 주로 어디가 지지하냐면 대만 원주민과 젊은 세대 약간 2030 세대가 지지하는 그런 당인 민진당인데 여기서 주로 하는 거는 친미 반중 요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는 대만의 4050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는 국민당을 지지해요. 국민당을 지지하는데 근데 그럼 국민당은 약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지지하는 거고 민진당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지하는데 이번에 국민당에서 근데 정책을 하나 냈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생애 첫 주택 구매한 사람들이 40세 이하면은 6억을 대출해줘요. 아주 낮은 이자로. 대만 이민 갈까요? 우리? 아니, 왜 우리나라 이런 거 못하죠? 근데 이게 이 정책이요 사실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했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어요 다. 싱가포르이 저출산으로 엄청 고생하다가 이런 정책을 딱 쓴 뒤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을 대출해줘요 가지고 있는 자금에. 그래서 그 청년층들한테 주거 안정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싱가포르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다시. 대만도 지금 국민당에서 이 정책을 딱 꺼내 들었는데 2030 세대 지지가 원래 민진당이었다가 지금 국민당하고 빠르게 이동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격차가 지금 거의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접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 상태인데 자 이제 요게 이제 자료화면인데 다행히 또 우리 IBK 투자증권 관계자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갖다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튼간에 자. 제16대 대만 총통선거 주요 후보 보시면은 민진당의 라이칭더, 그 다음에 국민당의 허유이, 그 다음에 원래 허유이하고 원래 단일화하려고 했던 커원저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후보인데 지금 현재는 당연히 라이칭더가 1위입니다. 지지율 1위인데 허유이하고 거의 지지율 차이가 지금 2% 이내예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오차 범위 내거든요. 근데 지금 요 부분 이게 점점 이게 좀 정익가경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요렇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누가 되는 게 좋겠어요 이 중에. 당연히 친중 세력인 허유이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만 선거 개입하려고 지금 상당히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칭더와 허유이의 거의 이제 2파전인데 여기서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뀐다.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최근에 중국은 물론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전 세계는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중국 혼자 5세대 전투기라고 하고 다니는 전투기들이 있어요. 그 전투기들을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중국이 특히 어디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냐면 중국이 군함을 정말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선 산업이 좀 발달돼 있잖아요. 물론 중국 조선은 뭐 우리나라 조선하고 기술 차이 많이 나지만 중국도 조선이 전 세계에서 탑권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군함을 이미 추월했어요. 그리고 이걸 1, 2년만 더 싸우면 중국은 아마 자신할 겁니다. 바다에서 미국 비슷비슷하게 갈 수 있다. 비슷비슷하게라도 그 생각이 있어야 대만을 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 정도 전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면 대만을 못 쳐들어가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새해 벽두부터 대만 침공 얘기했어요 지금 벌써. 그런 상태라는 거. 여러분 이거 현실이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 시나리오 한번 정해봅시다. 시나리오. 자 1월 13일 날 만약에 민진당이 승리하잖아요. 기존의 창의원 총리가 있는 민진당이 그대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정책 그대로 가겠죠. 그럼 대만이 중국만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야 우리 원래 하나잖아. 근데 대만이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 민주당이 그대로 이겨버리면
중국은 이제 생각할 겁니다. 아, 얘네는 끝까지 말 안 듣겠구나. 어. 그럼 결국 뭘 해야 된다? 무력으로 제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민주당이 그대로 승리해버리면. 자, 그리고 중국이 2026년과 2027년 사이에 대만 침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잖아요. 대한민국 자동 개입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진짜 자동 개입이에요. 대한민국.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시나리오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북한하고 결단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적 결단을 내든 무력으로 결단을 내든 우리가 결단을 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싸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대만이? 여러분 대만이 왜 중요합니까? 대만이 뭐 거기가 엄청 중요해요? 지정학적 위치로는 중요해요. 왜냐? 우리나라 원유 수송로가 대만 해협을 다 통과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많이 막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석유를 저기 태평양 건너서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런 순간 우리나라 정말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당 이제 대만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만이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TSMC 때문에 그래요. 이 TSMC가 만약에 중국에 넘어가 버리면 미국이 지금 중국 견제하고 있는 이 견제하고 있는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 견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에게 패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이걸 용납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국은 TSMC를 아예 그냥 대만에 있는 TSMC를 통째로 그냥 미국으로 갖고 오고 싶어요. 근데 미국으로 못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본에라도 넘겨놓고 하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어부지로 지금 이득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TSMC는 또 미국 가기 싫어하고 또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그래서 1번 시나리오가 오히려 저는 안 좋다 더. 차라리 1번 시나리오 안 좋아요 더. 저는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1번 시나리오. 이게 왜냐하면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 시나리오 가면 전쟁이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만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처럼 애국심이 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그냥 무슨 오합지졸이에요 완전히 군대 보면. 그 중국 공격하면 버틸 것 같아요 대만이? 하루도 못 버텨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크라이나처럼 다 용맹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만은. 질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승리할 경우 원래 대만 같은 경우가요 원래 무슨 근성이 있냐면 대만이 약간 그 남이 점령해 준 걸 좋아하는 근성이 있어요. 대만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대만 있는 원주민들 막 다 죽이고 점령했거든요. 일본을 제일 좋아해요 대만이. 근데 이게 약간 무슨 근성이 있냐면 약간 그런 근성이 좀 있어요 대만이.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점령해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국민당이 만약에 승리한다. 요게 이제 우리한테 좋은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는 미국이 대만에서 패권을 잃습니다. 이러면 패권을 잃겠죠. 왜냐하면 국민당은 친중 정부니까. 그럼 미국 말 안 듣겠죠. 그 미국은 무슨 생각할까요? TSMC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너네 그냥 한국이랑 일본으로 옮겨라 그냥. 그러겠죠. 결국. 그럼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나라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 회사 거점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2위가 어딘데요? 삼성전자거든요. 그럼 미국은 이제 삼성전자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잘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TSMC를 이미 잃었는데.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거의 원시인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AP칩 이게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AP칩이 없으면 이거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당이 이길 바랍니다. 국민당이 이길 바래요. 그다음에 대만 물론 저 중국
그렇게 좋은 생각 별로 없어요. 중국에 좋은 감정이 없는데 중국이 좋아하겠죠. 국민당이 이기면. 근데 사실 그거보다 우리나라가 더 이득 보는 게 더 먼저니까. 자, 그다음에 대신 만약에 국민당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영원히 안녕이다. 예, 대만 4050 세대들이 우리나라 안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이겼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관계 끊으려고 하겠죠. 예. 그런 부분 원하던 바입니다. 저희도 원하는 바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번 시나리오가 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자세히 다시 또 얘기 드릴 텐데 여러분 좀 섬뜩하더라도 저는 이제 요게 제가 내년 아니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뭔가 큰 증시 대폭락의 징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 민진당이 딱 승리하고 중국이 계속 경기가 안 좋아요. 중국이 지금도 안 좋은데 너무 안 좋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거 경기 안 좋으면 결국 중국 인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무마시킬 수 있겠어요? 어디 쳐들어가야 돼요. 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든 이기든 간에 중국 공산당은 대만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증시는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나리오가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좀 이제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2024년이 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전히 반도체가 좋은 건지, 그런데 최근 상황만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제약바이오의 기세도 최근 무섭습니다. 2024년에 집중해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이것도 이제 2024년 새해가 들어서 이것도 특별 기획 연재할 건데 오늘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할 건데 자 오늘의 첫 번째는 뭐냐?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이벤트가 또 있죠. 지금 CS 2024 세계 가전박람회 2024 세계 가전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납니다. 8일 날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9일 날 진행됩니다. 근데 요거 그러면 이제 2024년에 유망 업종이 그러면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냐?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있기는. 근데 일단 코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보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2024년 유망 업종 중에 가장 우리가 최근에 공부를 많이 했던 거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온디바이스 AI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자, 온디바이스 AI가 뭐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AI는 작년 이맘때쯤 우리는 뭘 경험했어요? 챗GPT가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챗GPT에다가 우리가 막 이거 야 만화 좀 만들어줘, 만화 시나리오 좀 만들어줘, 그럼 만화 시나리오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걸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형태의 AI냐? 여기서 우리가 어떤 AI한테 어떤 명령을 하면 그거를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다 그걸 모아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다시 우리 쪽으로 쏴줘서 그 답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런 형태가 서버 AI 형태입니다. 서버 AI 형태인데 이런 서버 AI 형태는 엄청난 약간 시간과 그 다음에 빠르지 못한 대응력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말고도 그럼 다른 AI 방법이 있냐 해서 이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게 각각의 디바이스들, 각각의 이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아니면 뭐 이렇게 뭐 XR, VR 기기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웨어러블 기기들 가지고 자체적으로 AI가 탑재해서 AI가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바로 뭐라 그런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한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온디바이스 AI가 유행이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반도체 설계거든요. 반도체 설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당연히 많이 수혜를 받는데 그 반도체 설계가 바로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던 게 제주반도체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1월 4일 날 이미
1월 4일 날 이미 제주반도체 2만 원 뚫었어요. 이게 원래 얼마인 줄 아세요? 제주반도체가 원래 4,000원이었어요 주가. 2만 원이면 얼마죠? 지금 5배 갔어요. 예, 5배가 간 상태입니다. 지금 5배가 간 상태인데, 자, 제주반도체가 어차피 온디바스의 대장주인데, 대장주가 아직 꺾이지가 않았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요거는 이제 올해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스마트 기기만 과연 AI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동차에도 AI가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자동차에도 AI가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자율주행 이런 거에도 분명히 같이 테마가 같이 엮인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를 따로 보시면 안 되고 온디바이스 AI하고 자율주행하고 요거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시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중에 제휴반도체 말고도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 가온칩스가 최근에 올라왔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을 현재 지금 유지 중에 있죠. 저는 2등주가 가온칩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정도인데 이 가온칩스가 만약에 여러분 행보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재접근해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제일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인데 텔레칩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예요. 여기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전 결국은 지금 이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폰, 노트북 뭐 이런 거는 기존에 설계하는 그 회사들이 이미 다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전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충분히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AI 자율주행까지 들어가야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전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주들이 훨씬 더 낫다. 근데 물론 지금 주가는 많이 안 올랐어요. 예.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던 가격대보다 아직 안 온 상태인데 지금 원래는 3만 이날이거든요. 12월 27일 날 텔레치스 같은 경우가 35,650원이 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저희 목표가가 원래 35,800원이었어요. 150원 차이로 안 됐어요. 목표가 도달이 안 됐는데 그게 다시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텔레치스는 오히려 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시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물론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 시작하지 않아. 이 정도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다. 왜냐 제주반도체 5배 갔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50% 올랐어요. 이제 50% 올랐으니까 저는 500% 오른 종목도 있는데 이게 50%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텔레칩스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텔레칩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텔레칩스는 이미 노라토메시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수익도 많이 난 종목이에요. 예, 수익도 많이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신규로도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온디바이스 AI에서 또 다양한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설계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이 설계하는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그럼 이제 이 설계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드는 공정에서도 분명히 또 어떤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냥 일반 반도체하고 똑같아요. 일반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설계하는 회사들 말고 이제 일반 반도체 중에는 한미반도체를 일단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주가가 거의 그냥 일자거든요. 거의 최근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 요건 HBM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 서버 AI를 했을 때 GPU 칩에 맞는 성능을 대응하는 HBM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HBM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본딩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래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 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럴 때 모아야 된다. 이럴 때 사모아야 된다. 왜냐면 한미 반도체가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밀리면서 이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횡보하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기간 조정이잖아요. 기간 조정. 이런 기간 조정이라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2024년에는 이쪽을 충분히 보는 게 한미 반도체가 급등이 나올 조건 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면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냥 SK하이닉스 실적이
여러분 1월이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 몰려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HBM 반도체 판매가 그 매출액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매출이 나오면 한미 반도체 얼마 수익 나는지 금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가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는 시기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략 타이밍은 충분히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온디바이스 AR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계속 제가 2024년 유망 테마 제가 8개를 선정했거든요. 8개 선정했는데 제가 TV 방송으로는 매주 하나씩만 갖고 나올 거예요. 근데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는 미리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8주 동안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도 한 방에 나오는데 예, 저희 8주 동안 연재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은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으로 본 유망 종목입니다. 증시 일정으로 본 투자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가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은 8, 9, 10, 11, 10인데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오늘 이 방송 촬영한 날이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이면 사실 오늘 고용지표 나온 날이에요, 미국.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쯤은 이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겠죠. 발표가 됐는데 물론 고용지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좋게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게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고용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어차피 그거는 이제 방송이 나올 때쯤 이미 나온 상태일 거니까 다음 주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11일입니다. 11일 미국 CPI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날입니다. 요 날이 제일 중요하다. 물가 여기서 살짝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3.1에서 3.3으로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3.2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진 거는 다른 데 예상치고 저는 한 3.2 정도 보고 있으니까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 8일날 시작한다. 그리고 CS2024가 9일날 시작한다. 예. 9일날 시작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1일날 끝나고 그 다음에 CS2024는 9일날 시작해서 12일날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뉴스 맞고 밀린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막상 이게 딱 시작이 되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관련주들은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비중 살짝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돌파하면 그때 더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뭐 뻔하죠. 동결이죠. 저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어요. 예, 그냥 이분 계속 동결이니까 뭐 물론 이분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최악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리고 12일 날이죠. 10일 날 드디어 미국의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